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지금 환율이 순식간에 1,400원대를 가뿐히 넘어버리면서 정책 당국을 비롯해서 금융시장까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급격한 환율 변동에 대응도 미비한 형국인데 한편으로 부채 부담 증가로 연체율은 급등하고 내수 경기까지 크게 얼어붙고 내년 전망은 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 요구도 현재 굉장히 강해졌는데요.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환율이 지금 이 정도인데 이런 환율 급등세에서 내수경기 어렵다고 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우리가 내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그만큼 지금 부채 증가도 막아야 돼, 환율도 관리해야 돼, 거기에다 내수경기까지 부양해야 되는 답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 와중에 자산시장은 암호화폐와 미국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헐헐 날아가면서 잠시 주춤했던 투기심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태인데요. 오늘은 현재 환율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들과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환율 문제가 엄청 심각한 거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건데요. 근데 곧 11월 28일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 결정회의가 있어서 금리를 결정할 예정인데, 그런데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한 이 환율 문제와는 별개로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은 그 어느 때보다도 거센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금리 인하를 이렇게 압박하는 데는 심각한 경기 침체 때문인데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고 내수 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여기에 부동산 시장 침체와 PF 문제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경기 하락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물가 상승률도 1%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다 이번에 미국이 다시 추가로 금리 인하까지 단행한 상황이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필요성을 대놓고 더욱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계속 하는 이야기가 비판하는 너희들은 경기만 보냐, 경기만 보고 금리 내리면 부채 문제나 금융안정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냐는 식으로 그렇게 받아치잖아요. 그쵸. 한국은행도 딱히 잘했다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한국은행도 참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상태인데요. 워낙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 증가만 주춤해지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잡힐 거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웬걸,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계형 대출이 이금융권을 중심으로 폭증하다 보니까 이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제대로 제동도 안 되고 늘어나다 보니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형편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론 금리 동결하면서 금융 안정을 명분으로 버티는 것도 현재 내수 침체, 경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금리 안 내리고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미 연준도 금리 내리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사실상 그동안 끌고 온 긴축 기조만 끝내는 차원에서 구색만 갖춘 금리 인하로 시장에다가 당분간 동결을 계속 유지할 거라는 식의 그런 매파적 금리 인하를 했었습니다. 계속 금리 인하 할 건 아니니까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쵸. 그런데 지난번 10월에 금리 인하를 할 당시에도 계속 제기됐던 문제가 뭐냐 하면 당시 워낙 부채 문제만 집중을 받아서 그렇지 금리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증가할 거라는 그런 우려 외에도 환율 문제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이야기됐었어요. 9월 말 10월 초만 하더라도 1,300원대 초반이었던 환율이 1,300원 중후반으로 빠르게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이게 금리를 내리면 바로 환율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금리 자체가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낮은 게 이게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언제라도 환율 문제가 다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서 여기서 금리를 또 더 내리면 환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당장 10월만 해도 미국 국채금리 오르기 시작하니까 우리 원달러 환율이 금방 올라갔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니까 순식간에 1,400원이라는 그 심리적 저항선이 그냥 쉽게 뚫리는 겁니다. 부채 문제도 전혀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트럼프 당선과 동시에 환율 급등 문제까지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이 환율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파격적이고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글로벌 투자 자금들이 미국 달러로 흘러가다 보니까 지금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놓치고 있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이유가 단순히 미국의 새로운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만이 아니라 글로벌 정세에 대한 변수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커질 때, 그럴 때 기본적으로 신흥국에 투자되고 있던 글로벌 투자 자금들은 안전자산인 달러 쪽으로 도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대감이라든지 미국 시장이 더 수익성이 좋아서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특히 무역이라든가. 네, 지금 돌아가는 이 판이 어느 정도 모양이 선명하게 나올 때까지는 일종의 마치 비가 올 때 원두막으로 피하는 것처럼 신흥국에 투자되고 있던 자금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끼는 미국 달러 자산 쪽으로 피신하는 용도로 그렇게 빠지는 부분도 꽤 크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진국으로 분류는 되지만 또 신흥국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트럼프가 추구하는 정책 자체가 수출 중심인 신흥국 경제에는 리스크로 작용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변동성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 때까지 신흥국에 투자되던 자금들이 국외로 도피하는 성격의 자금 규모도 무시를 못하겠죠. 네네. 또 해외 자본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도 지금 국내 주식시장을 이탈해서 미국으로 가니까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환율 변동성이 커지는 문제도 생기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하는 얘기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방금 말한 내용의 내용을 조금 더 얹자면 이렇게 개인들의 투자 자금까지 해외로 이탈하면서 환율 상승 문제를 심화시키게 만든 게 금융당국이나 국내 시장 스스로가 자초한 부분도 되게 크다는 겁니다. 한때는 코로나 때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던지던 그 주식을 우리 국내 개미 투자자들이 사들여서 국내 주식을 살려내자고 해서 동학개미 운동이라고까지 하기도 했었어요. 물론 예전에도 계속 언급했지만 동학개미니 하는 그런 단어는 벼락거지라는 단어와 함께 투기 조작용으로 증권가에서 한때 굉장히 성공적으로 써먹은 선동성 단어라고 봐요. 어쨌든 한때는 수익이 나니까 개인들이 투자를 했겠지만 나름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꽤 컸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주주들의 이익을 증가시켜주기는커녕 갑자기 잘 나가는 사업부만 뚝 떼어내서 자회사 상장시켜버리고 기존 주주를 바보 만들어버리는데, 그리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용인해버리는 시장으로 흘러가는 걸 사실상 방치해왔잖아요. 그런 회사가 한두 회사가 아니었잖아요. 무슨 기업이 매출 올려서 돈 벌 생각보다는 회사 쪽에서 상장해서 돈 땡기고 또 쪽에서 돈 땡기고, 무슨 주식시장이 돈 대주는 투자자들 목소리는 하나도 안 먹히고 기업들 이익만 챙겨먹기 유리한 그런 판으로 흘러갔잖아요. 맞아요. 또 주가 크게 빠질 때 그 시기에는 밸류업이니 뭐니 하면서 기업 가치 올리고 주주 이익을 개선할 것처럼 온갖 분위기는 다 조성해놓고 기업 가치 올리기 위해서 우리 증시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고질적인 문제인 지배구조 개선이나 자사주 소각과 같은 그런 핵심적인 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기껏 그 말 나온 그 시기에 몇몇 회사들이 보이기용으로만 형식적으로 좀 한 거 몇 건 가지고 어디 자사주 소각했다고 대서특필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냥 말뿐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런 거 같은 겁니다. 공부는 죽어라 안 하면서 성적 안 나오는 거 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성적 오르고 싶다고 징징대는 애들 행동 같은 거죠. 잘 나갈 때 그렇게 주주이익 보호장치 갖춰야 된다, 주주 영향력이 커져야 된다, 그래야 계속 투자할 여건 생긴다고 그렇게 외쳐댔는데 그게 전혀 안 되니까 결국 국내 주식시장은 외국인 단타장으로 변질되고 손실 많이 입은 국내 투자자들이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학을 떼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오죽하면 개인들끼리 국내 시장 손절하고 미국장으로 가야 복구할 수 있다는 소리를 하겠어요. 환율 문제 심각한데 개인들 해외 투자 늘리는 거 이거 비판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 동학개미 이런 거 없어요. 동학개미들 다 이민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과도한 주주 자본주의를 추종하자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만 투자 시장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으면 투자자,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장치 정도는 제대로 갖춰야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이건 뭐 공감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아무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가계부채 문제도 감당이 안 되는데 환율 문제까지 급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최근 이 환율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부와 한국은행의 태도가 되게 안일해 보이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네. 최소한 정부와 금융당국에서는 어느 정도의 환율 방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 이런 말을 해도 모자랄 판에 기재부 같은 경우는 현재의
환율 1,400원은 과거 IMF 때의 1,400원하고는 질적으로 가치가 다르다고 하면서 마치 지금의 환율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해버리니까 시장에서는 얘들이 지금 이 환율 상황에 대응할 여력이 없나 혹은 환율을 방어할 의지가 제대로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져서 논란이 크게 됐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총재 같은 경우에도 1,300원이면 1,300원, 1,400원이면 1,400원 이렇게 환율 목표치를 정해서 얼마까지는 방어하겠다는 그런 언급도 없이 오로지 큰 변동성을 줄이는 데만 집중 관리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이 환율이 큰 변동성 없이 조금씩 계속 올라가는 거는 괜찮다는 의미입니까? 그게 물론 꼭 그런 의미로 한 말은 아니겠지만 큰 변동성 없도록 집중 관리하겠다는 이 말조차도 지금 보면 당장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건 그렇죠. 환율 목표치도 제시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기들도 판단이 안 서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환율 대응이 되게 힘들다는 거를 돌려서 말하는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고요. 실제로 보더라도 지난 5일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 규모를 보면 지난 10월 한 달에만 42억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240억 원이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환율 방어한다고 얼마나 땡겨 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부분을 땡겨 썼을 거고, 그리고 당장 지금 11월 같은 경우는 전달 10월에 비해 환율 변동이 더 심각하잖아요. 1410원대까지 찍은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번 달 들어 분명히 더 적극적으로 쓰고 있을 건데, 그럼 지금 그렇게 환율 방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돈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이 환율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더 불안한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환율이 많이 올라서 힘든 건 맞지만 그래도 수출 기업들한테는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사실 지금 현실을 간과한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고 의도가 있는 굉장히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들려요.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의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당연히 증가할 수 있지만 특히 우리나라의 많은 제조기업들 같은 경우는 필수 원자재와 이 장비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환율 상승으로 인해 원가 부담만 더 커질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환율이 올라서 해외에서의 우리 국내 제품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것만으로는 국제시장에서 제품 경쟁력을 무조건적으로 높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의 수준이 가격 조금 더 싸진다고 해서 더 많이 팔리는 그런 종류의 제품도 아니고, 또 가격이나 가성비의 관점에서 따지고 들어가 버리면 오히려 경쟁국들의 제품이 더 유리한 경우도 엄청 많아요. 이제는 옛날과 같이 단순히 환율만 오른다고 해서 수출 기업들 이익이 늘어난다고 공식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 거기다 그 수출조차도 무역 장벽 없었던 이전과 같은 그런 무역 환경에서나 환율 상승 이득이니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이미 트럼프가 중국산 완제품에다가 60%의 관세를 때리니, 그리고 또 다른 국가들한테도 10%, 20%의 보편 관세를 적용하느니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오로지 환율 차이만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해봐야 미국에서 관세 올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국이 미국한테 제품을 팔기는 더 어렵게 됐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에 대한 중국의 완제품 수출이 줄어들게 되면 그럼 당연히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 한국의 수출도 같이 줄어들게 돼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우리가 직접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도 큰 폭의 관세를 또 적용받으면 미국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줄여서 이야기하자면 만약에 수출에서 환율의 덕을 본다 하더라도 수출에서 환율로 덕 보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수입 물가, 관세, 수출 규모 자체가 줄어들 여지도 많기 때문에 피해볼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더라도 환율 올랐다고 수출에 유리하다고 하면서 그런 말을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말들이 전문가들이 정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는 것 같죠. 좀 억지스럽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그런 느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시장 환경은 환율이 앞으로도 크게 내렸다 크게 올랐다 하는 큰 변동폭이 지속될 확률이 크고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거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예측하기 어려운 환율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환율 흐름으로 인해서 물가가 오름세를 탄다고 하더라도 웬만하지 않고서야 사실상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 조치는 거의 못할 거라는 건 기정사실인데요.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잘해봐야 금리를 동결하는 수준일 건데,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 자체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지적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이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자체가 미 연준이 2025년 내년 그리고 26년인 내후년까지 타겟팅해서 낮추겠다고 하는 그 금리 수준보다 이미 지금 현재 우리 금리가 더 낮은 수준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생각하는 그 금리 수준보다 현재 당장의 우리 금리가 그거보다 이미 더 낮다는 거죠. 네, 만약이긴 하지만 한국은행이 진짜 경기만 보고 금리를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내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현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환율 수준이 지속될 경우에 시차를 두고 또 물가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건데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워낙 딜레마가 크다 보니 제가 한국은행 총재라 하더라도 결정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고금리라고 관성적으로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보다도 많이 낮은 상황이라 이번에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처한 환경 자체는 환율 변수에 이미 취약한 상태예요. 금리를 올리지는 못할 거고 그렇다고 금리 동결을 한다고 해도 환율 변수에는 여전히 취약한 건 매한가지고 네. 그렇다고 경기를 감안을 해서 금리를 내리려고 해도 부채, 환율, 물가 문제의 변수가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금리에 있어서만큼은 완전 외통수에 걸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달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과 정부의 태도, 말의 변화를 유심히 봐야 되고요. 특히 미국 국채금리도 굉장히 챙겨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 국채금리 심상치 않죠? 네. 또 아직은 트럼프 당선되고 국가 간에 좋은 말이 오고 가는 기간이라 트럼프 입에서 강한 말도 별로 안 나오고 트럼프발 리스크에 대해서 언론에서 가볍게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요해요. 지금 계속 말하다 보니까 다 리스크고 다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챙겨서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다만 날아가는 미국 증시 랠리를 맹목적으로 좋게 보지도 말고 너무 도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심각해진 환율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해봤는데 진짜 김하백님 끝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유심히 챙겨봐야 할 게 너무 많은데요. 실제로 다 변수고 리스크입니다. 거기다 그 각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렇다 할 뾰족한 대응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 하는 분도 많아요. 언제는 경제가 좋았냐? 너희는 맨날 부정적이냐? 이제 그런 소리는 그만 좀 하시고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 자체에 최소한 그 정도 진짜 답이 없을 정도로 경제 문제가 심각한 게 맞나 하는 그런 의문 정도만이라도 한번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